37만 3,500원. 최근에 이제 글로벌 IT 기업들 주가가 좀 조정이 있잖아요. 네, 미국과 네.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전반적으로 근데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도 뭐 우리가 잘 아는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좋기 때문에 예, 사실은 뭐 조정폭이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네. 보고 있고 다시 이제 실적이 또 가시화되면서 주가는 다시 갈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보시면은 충분히 좀 살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좀 사는 기회로 삼아도 된다. 그렇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네. 좀 아주 사기 좋은 타이밍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네이버는 어떨까요? 네이버도 뭐 카카오만큼 또 조정을 받았고 네. 네이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도 실적이 계속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회사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가면 뭐 라인하고 야후하고 일본에서 이제 합병 이슈도 있고 네. 기본적으로 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네이버도 계속 좋은 그림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네이버도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애널리스트별로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둘 다 좋은데 네. 이제 그 카카오가 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카카오가 더 좋다. 예, 예. 일단은 실적 개선의 강도가 강하다. 네. 라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신규 비즈니스 쪽 같은 경우도 네. 이제 그 네이버 대비해서 카카오가 좀 더 빠르게 진출을 했고 시장에 네. 그래서 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네, 네. 네, 뭐 빠르게 진출하면서 이제는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뱅크는 벌써 턴어라운드 했고.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네. 뭐 내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그 지금은 적자지만 흑자 전환하면 수익이 이제 막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기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네이버 대비해서는 좀 빠르다라고 보는 네. 거죠. 그래서 빨리 좀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네이버는 네이버대로 이제 좀 꾸준히 성장하는데 뭐 카카오 대비해서는 좀 완만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뭐 네이버도 뭐 웹툰 같은 것도 잘 되고 네. 있고 글로벌하게 그다음에 광고 같은 것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도 좋습니다. 근데 그럼 두 개 다 사도 되겠네요. 그렇죠. 뭐 제가 네. 뭐 항상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카카오 네. 네이버 둘 다 사셔도 그러니까 뭐 좋습니다. 여러 종목도 아니고 두 개밖에 없는데. 예, 예. 그렇죠. 이제 인터넷 섹터에 국한하면 예. 예. 그리고 워낙 또 뭐 그 시장 투자 심리가 워낙 우호적인 회사들이기 때문에 네. 자고로 이제 저도 애널리스트 한 20년 넘게 했지만 네. 기본적으로 주가는 실적에 수렴하게 돼 있어요. 어. 예. 그러니까 돈 못 버는 회사를 무한정 투자는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과거에 이제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벤처버블이 꺼진 게 그때 주가들이 많이 빠졌던 게 좋을 줄 알았는데 실적이 안 나오니까 결국에는 제자리로 주가가 돌아간 건데 네. 최근은 버블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네. 기업들이 실적을 차곡차곡 이제 얹혀가면서 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뭐 단기적으로 주가 많이 올라서 조금 리스크에 따른 뭐 조정 이익 실현에 따른 뭐 주가 조정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네. 실적이 좋아지는 그 기업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가는 실적에 맞춰서 네. 장기적으로 좋아질 거다라고 보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인터넷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게임 기업들 대비해서 네. 안정적으로 더 좋아지는 그림이기 때문에 아, 게임보다 더요? 게임은 아무래도 이제 아시는 것처럼 흥행 산업이잖아요. 네. 네. 게임은 한 방이죠. 뭐 그렇죠. NC 소프트웨어 리니지 M이 아, 뭐 지금 네. 돈 잘 벌고 있는데 천년만년 돈을 벌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네. 반면에 이제 뭐 네이버나 카카오의 광고는 앞으로도 천년만년 돈을 벌 것 같은 예, 그런 안정성이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예. 대신에 이제 게임 기업들은 게임을 출시해서 하나가 잘 되면 이렇게 점프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뭐 반 농담 삼아서 이 인터넷 기업들은 이렇게 성장을 하고 네. 게임 기업들은 이게 계단식 성장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한번 게임이 나와서 그 뭐 대박이 나면 이게 푹 성장했다가 네. 쭉 또 이제 이렇게 완만하게 갔다가 또 신규 게임이 잘 되면 한번 푹 성장하고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럼 게임으로 투자할 때는 약간 신규 게임이 있다고 할 때 하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게임 기업들 같은 경우는 투자 포인트가 뭐냐면은 네. 첫 번째로 이제 현재 이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느냐, 돈을 네. 벌고 있느냐, 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돈을 벌고 있는 게임이 네. 지금 돈을 더 벌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많이 지금 꺼져나가고 있느냐, 네. 가입자가 빠져나가고 있는 게임이냐, 그리고 이 회사가 앞으로 언제쯤 어떤 게임을 낼 건데 네. 그 게임에 대한 시장 게임 유저들의 기대치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서 네. 일단은 그 투자를 하셔야 되죠. 게임도 뭐 주요 게임사 게임들 나오면은 네. 뭐 일단은 거의 대부분 조금씩은 다 해보는 편이고요. 네. 예, 뭐 이제 중요한 예를 들어서 NC소프트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꾸준히 이제 그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트래픽이나 네. 뭐 유저들이 지금 이 게임에 대해서 이번에 업데이트를 했는데 네. 뭐
안 좋은 댓글이 막 달리고 쌍욕을 한다든지 네. 안 좋다 그런 것까지 다 보실 수 이제, 있구나. 맞다. 그렇죠. 그리고 저 게임도 보고 그다음에 고객 반응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유튜브에 워낙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많다 보니까 네. 게임 관련해서도 리뷰. 예, 그런 쪽도 좀 많이 뭐 업데이트 뭐 평가라든지 뭐 유튜브 같은 것도 많이 저도 시청하는 편이고요. 제가 또 직접 해보면서 일단은 좀 피부로도 좀 그 맞나 거짓말인지 네네. 참말인지 확인도 좀 해보고 그래서 온라인 게임 시절에는 정말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네. 모바일은 네. 게임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렇게 다 해보지는 못하고 근데 주요한 게임들은 뭐 조금씩 계속 꾸준히 해보고 있는 편이죠. 게임 크리에이터들 영상도 보세요? 그러면? 예, 게임 크리에이터들 영상을 꽤 봅니다. 네. 일단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업들은 카카오하고 인터넷 쪽에서는 카카오하고 게임 쪽에서는 NC소프트를 좋게 보고 있어요. NC소프트. 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톡을 플랫폼으로 해서 네.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광고, 커머스, 컨텐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네. 거기에 이제 플러스 신규 비즈니스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모빌리티 뭐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지금 턴어라운드하는 그림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 네. 거기서의 가치가 앞으로 창출되는 수익이 앞으로 굉장히 커질 거다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두 번째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자회사들이 이번에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뱅크, 뭐 페이, 모빌리티 앱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에 주식시장에 계속 상장이 되면서 네. 전체적으로 이제 연결 가치에 대한 재평가까지 감안을 해서 네. 카카오를 가장 좋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경쟁사 대비해서 카카오는 실적 개선의 강도가 굉장히 강하다. 실적 개선 강도. 이건 네. 뭐 제일 호재네요. 그렇죠. 예, 사실 실적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예, 실적 개선의 강도가 강하다는 측면에서 좀 더 선호를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대표 게임사죠. 대표 네. 게임사인데 뭐 이제 과거에 리니지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이제 모바일로 전환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리니지 M이 나왔고 그다음에 리니지 2M이 나왔고 아. 그래서 이제 리니지 M도 그렇고 2M도 그렇고 초창기에는 뭐 50억 이상 매출을 했었으니까 하루에 50억. 지금도 이제 그 뭐 좀 줄긴 했는데 그 두 회사 다 뭐 리니지 M, 리니지 2M 둘 다 하루에 뭐 15억 이상은 매출이 나오고 있어요. 예. 하루에 두 게임 합치면 30억 이상이 되는 거죠. 네. 얼마 그 2분기에는 20억이 넘었었고. 하루에 이만큼씩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루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네. 크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평균적으로 리니지 M 같은 경우는 1년에 뭐 하루에 평균 20억만 해도 네. 1년 동안 하루에 20억만 해도 7천억이 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매출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리니지 M은 3년이 됐고 네. 리니지 이제 2M 같은 경우 이제 300일 1년이 돼가고 있는 네, 시점인데 그래서 이제 게임이 오래되면 이렇게 확 올랐다가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빠지는 그림이 나오는데 네, 네. 여기서 이제 신규 게임이 나와주면 다시 한번 튀잖아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4분기 때 블레이드 앤 소울 2라는 게임이 나와요. 불소. 네, 불소 2라는 모바일 게임이 나옵니다. 불소 네. IP를 가지고. 네. 예, 그래서 이게 모바일이구나. 예, 불소 2요. 예. 네. 우리 이제 옛날에 이게 보면은 영화도 그렇고 이 컨텐츠라는 게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봉준호 감독이 영화를 또 만들면 네. 볼만할 거다라는 네, 기대감이 기대감이 생기는 엄청 거잖아요. 높죠. 예. 그죠? 그런 것처럼 리니지 M, 리니지 2M을 만든 NC소프트가 신규 게임을 낸다라고 네. 하면은 이거 잘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네.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뭐 리니지 2M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대만 해외 시장 진출을 하고 예전에 이제 넷마블에서 리니지 2 레볼루션이라는 게임을 해서 만들었었거든요. 네, 네. 그게 이제 중국 빼고 해외 진출했을 때 1년 동안 해외에서만 5,700억 매출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리니지 2M이 이제 또 해외 진출을 시작하니까 신규 게임도 나오고 기존 게임도 해외 진출하고 이런 게 4분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4분기 다 돼가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 2 뭐 조금 있으면은 사전 예약도 할 거고 그러면은 네. 다시 이제 기대감이 이게 잘 되면 또 이렇게 뛰니까 매출이. 네, 네, 네. 예,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NC소프트를 게임주 중에는 가장 좋아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좋아하는 관심 종목군에는 네이버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 그다음에 이제 그 위메이드 그다음에 W 게임즈, 뭐 넷마블 이런 회사들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는 뭐 하는데요? 위메이드는 사실은 국내 쪽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게임은 되게 오래된 회사는 위메이드 오래됐는데 폭스는 알아요. 옛날에 게임 팀 이름.
위메이드가 이제 미래의 전설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아, 미르의 전설. 네, 그게 이제 1, 2, 3 뭐 이렇게 나왔는데 네. 이게 국내에서는 아주 이렇게 리니지처럼 이렇게 이거 엄청 오래된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대박 흥행난 게임이 아닌데 네. 이 미래 전설 2가 네. 중국에 나가서 대박이 났어요. 아, 예전에. 진짜요? 네, 중국에 나가서 아. 뭐 사용자가 수억 명이 될 정도로 그래서 중국에 가면 대한민국의 리니지 같은 게임이 중국에서는 미래전설 2예요. 근데 이제 그 미래전설 2가 중국에서 그만큼 이제 유명한 IP인데 네. 그거를 중국에서 중국 회사는 우리나라 회사가 가서 직접 서비스를 못 하고 네. 현지 파트너하고 이제 퍼블리싱 계약을 맺어서 서비스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네, 네. 중국은. 근데 거기 파트너가 이제 샨다라는 회사예요. 네. 근데 이제 샨다랑 분쟁이 생기면서 아. 샨다가 이제 이 미래전설은 자기네들이 이제 오랫동안 서비스를 하고 키우다 보니까 네. 욕심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이거 우리 게임이다라고 했다가 이제 오. 소송이 난 거죠. 분쟁이 붙어서.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게 이제 이번에 굉장히 몇 년 동안 수년간 소송을 하다가 네. 올해 6월 정도에 이제 그 싱가포르 중재소에서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이 게임은 위메이드 거다. 아, 당연하죠. 그 당연한 얘기를 들으려고. 네. 그래서 위메이드 거다라고 해서 일단 이제 저작권을 완전하게 인정을 받았고 네. 그러면 이제 샨다가 불법적으로 라이센스 준 게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로열티도 받고 이런 것들을 네. 이제 위메이드가 이제 소송을 통해서 이번에 지난 금요일 날 또 공시가 난 게 네.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네. 너네들이 이제 불법적으로 받은 로열티 우리한테 갖고 와라. 손해배상 해라. 아. 그게 2.5조예요. 아, 근데 그럼 위메이드 미래의 전설을 샨다가 이제 퍼블리싱을 안 해요? 이제는 막혔죠. 아. 불법으로 니네는 이제 그 권리가 없다. 퍼블리싱할 권리가 없다. 그럼 다른 데서 해요, 이제. 이제는 이제 찾아야죠. 그런 것들은. 그리고 샨다가 불법적으로 준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회사들을 하고 이제 위메이드하고 계약을 직접 하는 거죠. 그래서 아. 위메이드는 분기 매출이 250억, 300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네, 이런 그 샨다가 불법적으로 서브 라이센스 준 그 게임사들이 60개가 넘거든요. 네. 60개 가까이 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여기랑 계약을 다 이제 위메이드가 직접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로열티가 들어오는 거죠. 네. 그동안 샨다가 불법적으로 받았던 거는 소송을 2.5조짜리 소송을 한 거고 네, 네. 돈 내놔라. 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또 재계약을 하니까 매출이 점진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구조가 나올 거예요. 아. 거기에다가 이제 그게 신규 해결이 게임, 됐으니까. 네, 신규 게임이 이제 또 네.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굉장히 저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위메이드 같은 회사도. 네. 옛날에 그 뭐지? 무슨 회사 중에 크로스파이어라는 거 했던 거기가 이제 스마일게이트라는 스마일 회사죠. 게이트. 네, 거기도 크로스파이어 우리나라에서는 망했는데 중국에서 엄청 흥해가지고. 그렇죠. 네. 이제 스마일게이트가 이제 크로스파이어를 만들어서 네오이지가 퍼블리싱을 했었는데 네. 국내에서는 안 돼서 네오이지가 이제 중국에다 팔았는데 네. 텐센트가 거의 뭐 텐센트는 그 한국 회사들이 거의 뭐 일으킨 회사나 다름없어요. 던파, 크로스파이어 이런 데 대박이 났죠 중국에서. 네. 그러면서 이제 이 그 스마일게이트가 굉장히 그 커졌고 돈 네. 엄청 벌었죠.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넷마블하고 계약 해지하고 직접 중국하고 이제 계약을 한 상태고 넷마블이 지금은- 아니라 네오이지. 아, 네오이지하고 이제 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이제 서비스를 이게 계약을 맺어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스마일게이트 같은 경우는 돈이 많아서 그런지 상장도 안 해요. 아, 카카오랑 NC소프트가 탑픽이고 예, 그렇죠. 관심 네. 종목은 네이버, 위메이드, 위메이드, W 게임즈, W 게임즈. 넷마블. W 게임즈는 여기는 그 도박 그런 쪽. 도박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아, 도박 아니 그 뭐지? 소셜 카지노. 네, 소셜. 아, 그래서 국내에서는 그래도 네. 뭐 서비스가 불가하기 때문에 네, 네. 소셜 카지노 이제 우리 라스베가스 같은 데 여행 가면 슬롯 머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하는 것들. 네. 그걸 이제 모바일 온라인으로 구현을 해놓은 게임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국내에서 서비스가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북미 유럽 시장에서 서비스를 네.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이 회사가 정말 코로나에 그 대박 그 효과를 본 회사예요. 이 소셜 카지노 시장이라는 게 뭐 딱 네. 느낌 오시겠지만 이렇게 네. 성장하는 시장은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보통 연간으로 이제 뭐 한 자릿수 정도 성장하는 시장인데 네. 이게 미국 시장에서 코로나가 확 퍼지면서 네. 분기에 20% 성장을 했어요. 2분기 때. 예. 근데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죠. 다시 집에서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집에서-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이게 그런 거 하는 거 돈도 많이 쓸 필요도 없고 네.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그게 이제 3분기까지 좋을 거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인수했던 미국에 있는 게임 하나를 같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네. 그 회사를 상장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상반기에 상장시키려다가 이제 IPO 시장이 좀 얼어붙으면서 말았는데 네. 그게 이제 전화위복이 된 게 2분기 실적이 너무 잘 나오면서 이 상장 밸류가 올라갈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W 게임스도 하반기에는 관심이 좋은 그림이 네.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있나요? 넷마블. 넷마블. 네. 넷마블은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넷마블은 굉장히 좀 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굉장히 부지런해요 회사가.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다작을 해요. 네. 그래서 게임을 계속 여기가 만들어서 구로의 등대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거기 사옥도 지금 짓고 있고 이제 지금도 이제 뭐 게임을 열심히 내고 좋은 게임도 그 중에 내고 뭐 여러 가지 내고 있는데 기존 신규 게임이 막 이렇게 NC처럼 이렇게 대박난 게임은 없어요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소외가 됐었는데 기존 미국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뭐 마블 게임들 이런 것들이 이제 푹 꺼졌다가 기존 게임들이 다시 재궤도에 올라오면서 실적이 2분기 예상보다 좋았고 얘네도 이제 3분기 말 4분기에 신규 게임 라인업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있고 아까 이제 모두에 말씀드릴 때 투자 많이 해놨다 그랬잖아요. 이 회사 이제 웅진코인 지분 25.몇% 들고 있고 빅히트, 빅히트 알죠? 네. BTS 여기 넷마블이 빅히트 지분을 갖고 있어요. 25% 들고 있어요. 엄청 대주주네요. 25% 들고 있어서 요거에 이제 요게 빅히트가 상장을 하잖아요. 근데 참 회사도 운때가 좋아야 된다 생각을 하는 게 이 빅히트가 딱 상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1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밸류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넷마블의 주가가 좋았던 게 이제 빅히트 지분 가치. 근데 거기 코웨이, NC소프트 지분도 들고 있고. 그러니까 조금 들고 있는 게 아니네요. 네.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게 이제 코웨이하고 빅히트 지분 25%씩 비슷하게 들고 있고 뭐 NC소프트 지분은 뭐 7, 8% 이 정도 들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 지분도 좀 들고 있고 그래서 이제 넷마블이 지분 가치 이런 것들이 지분 가치가 좀 평가가 되는 부분이죠. 거기다 이제 게임 쪽도 조금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넷마블도 좀 좋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네이버, 위메이드, W게임즈, 넷마블까지 요 네 개는 관심 종목. 그다음에 뭐 NHN 정도도 괜찮을 NHN. 것 같아요. NHN도 일단은 실적은 계속 좋아지는 그림이고 보드 게임 쪽 잘 되고 보드 게임이요. 웹보드 게임. 옛날 한 게임. 네네. 포커, 네네네. 고스톱 이런 것들. 네네. 이제 규제가 완화되면서 4월부터 2분기 진짜 좋았거든요. 그래서 규제가 완화됐어요. 이게 사행성 이슈 때문에 이런 일반 게임들하고 달리 규제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뭐 하루에 현금으로 10만 원 한도를 이르면은 이제 현금을 주고 이제 게임머니를 바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에 하루에 네가 이제 포커를 쳐서 하루에 현금 기준으로 한 10만 원 정도 이르면은 하루 동안 그다음에 게임 못 하게 하는 거. 이런 규제가 굉장히 많아요. 사행성 이슈 때문에 워낙 민감한 게임들이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완화가 됐어요. 이번 4월 달부터. 그래서 이제 매출이 잘 나왔고 그다음에 NHN은 사실은 게임사라고 하지만 빅게임 부분이 60-70%가 돼요. 게임 부분이 한 30-40% 왔다 갔다 하는데 빅게임 부분이 이제 코로나 효과 때문에 조금 뭐 티켓링크라든지 프로야구 이런 것이 이제 빵이잖아요. 페이코도 여기 거죠. 그렇죠. 페이코도 여기 됐고 그래서 이제 또 자회사의 사이버 결제가 있잖아요. 사이버 결제, 사이버 결제도 최근에 뭐 그 거래액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핀테크 쪽에서 조금 좋아지는 그림하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면은 티켓링크나 이런 것들 좀 이제 다시 유관중으로 바뀌면 프로 스포츠나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좋아지는 뭐 티켓링크 그런 것들 같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시면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좀 싸서 그래도 지금 뭐 조정 네이버 카카오도 그렇고 조정을 좀 받아서 사실은 좀 다시 한번 즐겁게 볼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막 치고 올라갈 때 오히려 더 얘기하기 좀 그렇죠. 어렵죠. 근데 그때도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해요. 아마존은 5년 전에도 최고가였고 3년 전에도 최고가였고 지금도 최고가다. 그런데 최고가라고 투자 안 하면 평생 못하는 투자를 못하게 된다라는 계속 거죠. 최고가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서 핵심은 뭐냐면 회사가 좋아지는 그림을 이제 이 회사가 좋아진다는 그림 믿음이 있고 실적이 좋아진다면 비싸더라도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광고라고 하면 이제 오프라인 TV 광고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잡지 광고도 있고 그다음에 뭐 모바일 광고도 있고 온라인 광고도 있는데 이 광고 시장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모바일로 이렇게 이전을 해가는 과정에서 시장이 굉장히 그쪽에서 커졌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가장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네이버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는 사실은 뭐 꾸준하게 성장을 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팬도 많고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조금 얘기가 다른 게 사실은 다음 시절에는 카카오가 예전에는 다음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카카오가 인수를 한 건데 이 기본적으로 다음 시절에는 네이버 대비해서 네이버하고 비슷한 비즈니스 구조를 갖고 있었잖아요. 왜 다음 그 포털이 있었고 네이버 포털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좀 트래픽 격차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사용자도 차이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이버 쪽에 쏠림 현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음 부분이 예전에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카카오톡이 들어오면서 카카오가 인수를 하게 되면서 네. 이제 카카오라는 회사로 변모가 되고 사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뒤집어서 보면은 몇 년 전, 그러니까 한 뭐 4, 5년 전 이상 이전에만 하더라도 카카오가 좋은 건 알겠는데 네. 카카오로 돈을 어떻게 벌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안 믿었다라는 거죠. 근데 네. 지금 이제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후발주자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그림이고 네. 네이버는 이제 그 꾸준하게 이렇게 성장을 하는 네. 그런 그 라지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 자체가 이렇게 성장하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계속 유저가 늘어나고 트래픽도 늘어나고 이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일단 코로나가 뭐 제거가 되거나 완화가 되더라도 뭐 성장 속도 자체는 조금 느려질 수는 있지만 계속 성장은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이버가 지금 시가총액은 네이버가 한 50조 좀 넘는 수준이고요. 카카오는 한 33조 정도. 엄청 크네요. 예, 뭐 두 격차가 회사 다 크네요. 예, 근데. 컸죠. 그리고 격차가 많이 줄었고요. 네. 예, 예. 카카오가 성장 속도가 조금 더 빠른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기반으로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거예요라고 한 5, 6년 전에 얘기했을 때는 아무도 안 믿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 카카오톡이라는 게 굉장히 마케팅 플랫폼으로서 일단은 뭐 작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은행 이자 뭐 이런 것도 카톡으로 나오잖아요. 네. 은행 이자라든지 뭐 금융이라든지 정부 고지서라든지 네. 이런 것들 카톡으로 알림톡으로 민방위도 그렇게 오죠. 네, 민방위도 오고 뭐 영장도 온다는 얘기 계시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리고 고지서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마케팅할 때 카카오하고 제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카카오는 거의 대부분의 전 국민을 가입자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해서 코마케팅을 할 경우 네. 막 그 광고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작년부터는 카카오 그 채팅 리스트를 보면은 뭐 이제 어디 누구누구랑 이제 채팅한 목록이 있잖아요. 거기 최상단에 보면은 그 광고가 떠 있어요. 예, 예. 보시면은 그게 이제 그 예전에 그 카카오톡 비즈보드라고 했던 부분인데요. 네. 어디 채팅이에요? 아, 이게 이거요? 광고잖아요. 이게. 아, 네, 네, 네. 이게 작년 6월 전에는 없었어요. 아, 이게 없었구나. 네, 원래. 이게 작년 6월 정도부터 새로 생긴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거 톡보드 광고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카카오 비즈보드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일매출이 5억이 넘어가는 거죠. 하루에.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되니까 또 이제 그런 광고 시스템을 뭐 웹툰의 카카오 페이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다음 포탈이라든지 이런 데로 확장을 하고 있는 국면이고 네.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카카오톡 관련해서 거기서 이제 커머스도 일어나잖아요. 선물하기. 네. 우리 생일 선물 이제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보면은 생일인 것도 알려주잖아요, 카톡이. 네, 부담스럽죠. 네. 안 보낼 수도 없고 첫 장에 있어요, 첫 장에. 누구 생일이라고. 알았는데 안 보낼 수도 아, 없고. 그러니까 이거 그냥 어떡하냐. 그냥 폼물하게 물러보죠. 근데 대신에 또 그 사용자가 부담이 적게 뭐 네. 아주 싼 거부터 좀 네네네. 이게 굉장히 편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카카오 커머스예요. 거기서 이제 뭐 그래서 좀 저 같은 경우도 좀 나이들 드신 분들한테는 네. 뭐 이렇게 인삼 관련된 뭐 네네. 이런 상품들도 보내드리고 젊은 친구들한테는 커피도 보내드리고 네. 뭐 케이크도 보내주고 이런 커머스 같은 거. 네. 그다음에 카카오 그다음에 그거 제일 중요한 게 보면은 우리 어디 사이트나 이런 것들 뭐 들어가면 뭐 카카오로 연동할 거냐, 카카오 계정 연동, 뭐 네이버 계정 맞아요, 연동 이런 거 맞아요, 많잖아요. 맞아요. 예.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하면서 네. 이 광고 플랫폼화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로 연동도 되고 커머스 제휴도 일어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 이 카카오라는 생태계에서 이제 그 헤엄치고 있는 이제 유저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유저가 많다라는 거는 이제 광고 트래픽이 늘어난다라는 거고 광고주 입장에서는 카카오톡에다가 광고하는 게 네. 광고의 노출 효과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자꾸 광고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카카오 플랫폼 광고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커머스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계속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는 거고 네이버는 네이버대로 이제 네이버 검색을 많이 하니까 네. 네이버 검색 그 포털에 이제 광고도 많이 들어가고 커머스도 많이 들어가고 저희들이 검색하는 거 예전부터 이제 뭐 쇼핑 검색이라든지 네네. 뭐 지식 검색뿐만 아니라 그런 쪽으로 이제 계속 성장을 해나가는 거고 카카오는 이제 뒤늦게 좀 늦었지만 그런 쪽으로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거기다가 카카오는 거기서 잘 아시는 것처럼 신규 비즈니스 카카오뱅크 저도 이제 카카오뱅크 쓰고 있는데 네. 카카오뱅크라든지 뭐 이제 증권도 앞으로 거기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근데 검색 점유율이 계속 줄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 네이버가 그 예전부터 이제 몇 년 전부터 약간의 좀 기스가 난 건 있어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그런 하우투 동영상이나 뭐 이런 것 맛집 검색 이런 부분들은 전체 이제 검색 트래픽에서 보면은 굉장히 조금 이렇게 마이너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네이버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검색이라든지 쇼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뭐 대부분 네이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결론적으로 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그래서 동영상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이번에 뭐 카카오 TV 재편돼서 이제 카카오엠에서 뭐 새로 내놓고 이제 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쪽으로 좀 많이 그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왜 우리 주식 투자를 할 때 이제 밸류에이션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카카오가 비싸고 뭐가 비싸고 뭐는 싸고. 근데 지금은 그런 게임주들 보시면 밸류에이션도 보면 우리가 이제 PER이라는 걸 많이 하면은 많이 보면은 한 10배 안 되는 것부터 뭐 50배 넘는 그 회사까지 다 있어요. 게임주인데 다. 게임주가 같은 게임주인데도 뭐 10배가 안 되는 회사도 있고 뭐 50배가 넘어가는 회사가 있는데 그러면 뭐 50배가 넘어가 있는 회사는 주가가 안 갈 거냐? 아니면 뭐 10배가 안 되는 회사는 그러면 주가가 많이 갈 거냐? 그건 좀 다른 얘기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주가라는 거는 예전에 이제 밸류에이션 갖고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긴 했는데 최근에 이제 기업들의 주가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 기업의 실적이 계속 성장하는 그림으로 갈 거냐. 중장기적인 전망이 지금보다 돈을 월등히 많이 벌다면 지금 비싸도 나중에 싸질 거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은 계속 비싼 상태로 주식가가 올라가는 부분이고 주가가 지금 싸더라도 앞으로 이익이 더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낮으면은 그 밸류에이션이 싸도 이제 손이 안 나가는 거죠.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 힘든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지난 1년 동안 분기별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 그다음에 3분기 실적도 사실은 뭐 3분기,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에 기반해서 일단은 투자 심리는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카카오 게임스 다음에 카카오 페이지, 그다음에 카카오 뱅크, 그다음에 뭐 카카오 페이, 그다음에 카카오 M, 뭐 카카오 모빌리티 계속 자회사들이 상장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회사들이 상장하면서 이제 연결가치 재평가도 일어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신규 비즈니스 쪽에서 이제 그 카카오 뱅크 정도 돈을 벌기 시작을 했고 조금 있으면 카카오 페이 쪽에서도 돈을 많이 벌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카카오 페이지는 돈 많이 벌고 있고 그다음에 뭐 카카오 M도 이제 중장기적으로 돈을 벌고 있고 그러면 그 기존에 이제 광고, 컨텐츠 뭐 이런 부분들, 커머스 이런 부분이 잘 되는 거에다가 이런 신규 비즈니스 쪽에서 또 이 돈을 버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주가라고 보면은 뭐 상당히 뭐 충분히 비중 확대, 살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황승택 팀장님 모시고 인터넷 게임 섹터에 대한 이야기 길게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